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대표를 하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 회사가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디자이너가 회사를 고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쌓이느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어떤 회사를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장 안 좋은 회사는 월급 밀리는 회사가 가장 안 좋죠. 그런 거 빼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될 것이냐 혹은 에이전시에서 커리어를 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덕트를 깊이 연구하고 공감하면서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환경들을 많이 경험을 해볼 것이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은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엔드 유저까지 가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있고 특정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작업의 주체겠죠. 이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유저들,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서 최종 유저까지 가게 되는데, 인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즉 그 마켓이죠. 예를 들면 애견이다, 애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애견 시장에 대한 그 유저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욕구라든가 혹은 이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분야의 스페셜티를 좀 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산업군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산업군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즉 디자인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둘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둘 다 장점만 있으면 사실 고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단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바꿔버리면 돼요. 인하우스의 단점은 하나에 너무 매몰되니까 디자이너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더딘 성장을 이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주니어 분들이신데 인하우스에서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사수가 있는 회사를 가셔야 되고요. 좋은 사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하우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에 깊이 파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게 되고요. 반대로 에이전시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1년 동안 하나의 프로덕트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어요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에이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막 3개, 4개, 많을 때는 10개 막 이렇게 생겨요. 10개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의 서비스를 깊이 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스타일이 맞는지, 나는 매번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좋아해, 인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어떤 하나를 깊이 연구해서 이 분야에서 나의 디자인이 정말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인지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이 두 가지의 분류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준은 스타트업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대기업에 계속 들어갈까요? 이 두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끼어 있게 돼요. 첫 번째로는 디자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하우스나 에이전시나 이거와는 다른 의미예요. 본인이 하나부터 10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요건을 좀 고려하고 제한 요소들을 신경 써 가면서 해야 되는 폭이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대기업 혹은 우리가 흔히 메카라쿠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들과 별도로 우리가 흔히 아는 S사 이런 회사들, 대기업 통신사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거기에 따르는 나의 디자이너의 개인의 프라우드, 이런 것들도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복지의 측면에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복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연봉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거라는 건 편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리소스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역설적이게도 대기업이면서 에이전시인 경우도 있고요. 스타트업이면서 인하우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이렇게 믹스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 상호간에 좀 판단을 하셔서 적절히
본인의 그런 작업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형 기업으로 가게 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해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하우스 프로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프로덕을 깊이 판다라고 하면, 대기업의 디자이너는 하나의 프로덕이 아니라 하나의 분야를 깊이 파게 돼요. 대신에 여기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시야가 넓게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시야, 그리고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나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인원수 작아요. 인원수도 정말 3명인 경우, 많아야 30명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얻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됐는지, 즉 유저를 이해하는 거 말고 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 회사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밸류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를 하시면서 좋은 회사를 찾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많은 분들이 한국의 디자이너 이런 걸 타이틀을 많이 다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왔죠. 저는 그 단어가 되게 무서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 정말 마케팅까지 다 알고 있고, 이 사전에 이 회사의 비즈니스 비전과 골까지 다 염두를 둔 사람들이 저 입장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외국에서 디자인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한국에는 디자이너가 있고 기획자가 있네요? 라고 되게 놀라세요. 북미 지역이나 혹은 유럽 지역에 가면 보통 디자이너가,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구분되지 않아요. 본인이 디자이너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실 때, 나는 기획이라든가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오로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분야에만 신경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기획자가 있는 곳에 가시면 되고요. 난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UX 스페셜리스트, UX UI 하이브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분들이 명칭이 다른 이유는 본인의 스페셜티가 어디에 있느냐지, 하는 일은 A부터 Z까지, 즉 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최종 파이널 딜리버리까지 전부 다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즉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개념이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회사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마도 저의 예상에는 한국의 이런 디자인 문화, 디자인 컬처도 빠르게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획자가 디자인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가 기획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하우스 디자인을 할 건지, 혹은 에이전시에 다닐 건지, 스타트업에 다닐 건지, 대기업에 다닐 건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6가지가 믹스가 되는 거겠죠. 과연 나는 어떠한 스타일의 디자이너인가, 나는 어떠한 스타일에서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으신가. 주니어라고 하면 나의 시작은 나는 이런 분야에서 스페셜티를 좀 가져가고 싶어, 그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고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안정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최대한 마음껏 뽐내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선택을 하시면 되죠. 조금 솔직하게 말을 하면,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좋죠.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그 회사가 디자이너를 그만큼 존중해 준다 일 수도 있고요, 그 회사가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 일 수도 있고, 이만큼의 투자를 할 수도 있어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무슨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문화, 회사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의 문화는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구조예요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라면 10년 차든 15년 차든 1년 차에게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시선 혹은 젊은 감각, 이렇게 말하니까 나 되게 아저씨 같네. 젊다는 거 뺄게요. 마찬가지로 신입도 시니어 혹은 팀장 혹은 실장 혹은 디렉터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전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회사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흔히 기업 평가하는 리뷰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막 보겠지만, 면접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절대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체크할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회사를 고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이야기들이 저희 주니어들이나 시니어들, 아마도 이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년차, 6년차, 9년차 이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